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초기 공사, 공사 초기의 검토사항. 이건 솔직히 제가 기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실무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해놓기 때문에, 뭐 개요라고 하면 뭐 사전 검토 항목을 미리 좀 검토를 해서 본공사에서 공기라든가 원가 상승 등을 방지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사 초기가 되었을 때 검토해야 되는 거. 흑마기 공법의 적정성. 이거 나름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하게 되면 보통 그 현장에서 발령이 나면 뭐 CIP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흑마기하고 지보공이 실제로 뭐 CIP에 스트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골조하고 조금 간섭이 되다 보면, 그리고 지하층이 많이 낮다, 진짜 말 그대로 지하 5, 6층 정도 된다, 이런데도 스트러트가 되어 있는 이 스트러트가 결과적으로 일반 스트러트로 하느냐 IPS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시공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IPS 같은 경우도 평면 자체가 좀 일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탑다운이 요새 현장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 탑다운으로 무작정 했을 때 실제로 더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뭐 지하 5, 6층 정도 되고 스트러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탑다운 공법을 적용을 안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처럼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기 전에 공법이 적정한가, 이거는 꼭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인허가 사항은 뒤에 한번 더 설명드리면 되고, 결과적으로 설계 도서를 검토하거나 질조사서를 검토하거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변 대지 조사하고, 지내력 확인,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가, 보통 보면 파일로 되어 있는데 지내력을 미리 산정을 하고 엔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파일 기초를 지내력 기초로 바꾸는 현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공기도 엄청 세이브가 되고 원가도 엄청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과, 뭐 예산서도 검토하고 교통상황, 이 교통상황도 실제로 현장을 딱 개설을 하면 게이트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게이트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 만약에 학교가 있고 애들이 통학을 하는데 어설프게 거기에다가 게이트 만들어 놓으면 게이트를 아예 못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반입 동선, 그리고 특히 토공사를 딱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 램프를 딱 만들었는데 그 토공 램프랑 게이트 위치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도 보면 현장에서 별뜻 없이 만들었던 게이트 하나가 토공사에 엄청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기후라든가 기상조건, 그 다음에 뭐 공법은 흑마기 지보공 기초공법은 가면서 조금 더 익히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조건 내에 뭐 탑다운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설계 스펙들을 미리 보면 좋다라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쫙 한번 훑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허가를 할 때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그냥 요 정도의 명칭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허가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게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도 초기 지원팀이라고 따로 있어서 이제 현장이 딱 개설이 되면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걸 이제 본사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타워 위치라든가 게이트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비계를 차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검토할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현장 여건하고 조금 다르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딱 개설이 됐을 때 이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중에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은 이제 국토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하고 현장하고 다르면은 잘못하면 벌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것들도 조금 알아주면 좋고요. 도로 점령 허가하고 이제 굴착 복구 허가 요런 종류들이 있고, 이건 제가 이제 다 티스토로에다가 다 올려 놓을 거라서 이제 요런 것들은 한 번씩 그냥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도서하고 집안조사를 할 때 이제 이건 그냥 제가 꼭 뭐 기술사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설계도, 솔직히 이걸 뭐 기술사 공부할 때 적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도해를 이제 차별화한다고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저런 식으로 그려보고 뭐 좀 희한하게 많이 그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 너무 이제 이상한 걸 그려놓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방서 검토에 있는 요런 그림들하고 이제 설계도서 할 때 이제 타공정 유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터파기를 할 때 이제 건축하고 토목하고 상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철골하고 RC하고 간섭되는 거, 뭐 요런 부분들 이제 시공성 검토라든가 요런 경제성 검토,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 이런 것들이 설계 검토할 때 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집안조사 보고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부지 주변 조사. 이거 생각보다 이게 기술사 시험보다도 실제 실무에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너무 붙어서 이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진짜 어떤 현장 가보면 CIP를 박아야 되는데 흙막이를 박아야 되는데 흙막이 들어가는 그 경계면에 그 대지 경계에 있는 건물에 이제 불법 건축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어컨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뭐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자기 대지 내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주변 건물 중에 정말 쓰러져 가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현황 파악이 조금 안 해놓으면 공사 중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좀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침하를 방지하고 이제 매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거나 민원에 대한 적정한 검토, 그 다음에 공법 적정성 등을 하는 거에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그냥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여러 현장 지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말 그대로 현장에서 좀 들었던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흙막이 공법을 쓸 때 만약에 주변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한쪽에 지하철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스트러트를 쓰게 되면 토합이 두 개가 달라서 편토합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지하철 역사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스트러트 공법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탑다운으로 바꿨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사례들은 솔직히 경험을 안 하거나 누구한테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이 저기 뭐야 시험장에서 딱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림 노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 노트를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그림 노트에 정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지하철이 옆에 있을 때 스트로트를 하게 되면 왼쪽에는 토압이 걸리는데 오른쪽은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편토압이 걸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4번으로 이제 뭐 인접 건물에 동물병원 이런 거 있는데 만약에 발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뭐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걸 제가 막 이렇게 막 적어놨던 이유가, 이런 현장 경험들을 막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 또 생각이 나면 이걸 가지고 또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 때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라든가 현장에서 들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면 이건 제가 볼 때 무조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22줄에 매몰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그냥 이게 22줄을 채워지든 뭐 안 채워지든 간에 뭐 무조건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 없이 이렇게 막 적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답안 적을 때 다 어느 정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 건물 높이 확인, 이것도 이제 제가 아는 현장 중에 지하 1층을 딱 떴는데 운동장이었어요, 학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학교 건물이랑 그 옆에 있는 인접 건물이랑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바로 앞에 건물이 너무 붙어 있는데 한 3층 정도가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혹시나 뭐 이런 주변 조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그림 하나 그냥 그려 놓으면,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이 실제로 시험장 갈 때 이렇게 그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현장 경험 쓸 때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 매설물 확인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이제 톱박이나 쌍카 할 때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큰 부분에 이제 공동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펌프카라든가 할 때 전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그릴 때만 해도, 제가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만 해도 그림에 대한 개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만들고 나니까 이 그림도 제가 이제 본 채널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펌프카, 레미콘카 이런 것들 그림을 그 구글에서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쪼매나게 잘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요렇게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 이제 딱 하나 샘플로 그려놓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답안지 적을 때 그 그림을 그런 형태로 이제 뭐 펌프카, 덤프트럭, 그 다음에 뭐 크레인 이런 것들을 그려놓으면 실제로 이게 사실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측량 들어가는데, 자, 측량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그냥 이제 건축 시공기술사 치시는 분들 중에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영상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진짜 뭐 사원대리 정도의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타겟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은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경험을, 제가 했던 현장 경험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리적으로 현장 경험이라고 보시고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